그렉 에봇 텍사스 주지사는 그가 재선될 경우에 부모 권리 장전을 주 헌법으로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텍사스 주지사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출마를 해놓은 상태이죠. 근데 이 그렉 에봇 주지사가 다음번 주지사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당선이 또 되면 헌법에다가 부모 권리 장전을 집어넣겠다. 굉장히 강한 법령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보통 주의회에서 주법을 만드는 것보다 헌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헌법은 주민들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 투표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기회가 많지가 않죠. 뭐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이고요. 그 주민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한 번 된 거를 또다시 주민 투표를 통해서 바꾸려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주 전체의 주민들을 상대로 설득하는 캠페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 헌법으로 만들어 놓겠다. 예. 어젯밤에 루이스빌에서 파운더스 클래시컬 아카데미 주최로 열린 행사에 나섰다가 이 에봇 주지사가 거기에서 연설을 하는데, 그 비판적 인종 이론이 학교 정책과 함께 학교 커리큘럼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들에게서 그들의 의사 결정권을 박탈한 의무화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입이 다 공감하고 있는 이야기고 아는 이야기들이라서, 그러니까 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문제, 백신 접종 의무화 문제, 이런 것들, 그 결정을 부모가 하게 해주자, 뭐 이런 이야기죠. 그다음에 비판적 인종 이론에 대해서는 학교 내에서 이걸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일부 작용화된 그 교사들과 교육청들이 뭐 학부모 동의조차 받지도 않고 일부 학교 내 커리큘럼에서 이런 비판적 인종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 커리큘럼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민감해져 있는, 전국적으로 지금 다 민감해져 있는 뭐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에봇 주지사는 어떤 정부 프로그램도 부모의 자녀 교육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작용화된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루 종일 일 나가 있고 집에서 그냥 저녁 먹고 잠자는 것만 같이 하고 있는, 대화조차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부모들이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교사들보다 어떻게 더 아이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옵니다.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죠. 물론 반박할 수 있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그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옆에서 들을 때는 부모보다 교사들이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더 길다라는 말에 이 속아 넘어가기가 딱 좋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곤란한 겁니다. 부모의 양육권을 도대체 뭐로 보고 얘기하는 건지. 보통 학교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것을 할 때 항상 부모의 허가를 받는, 서명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들을 걸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고, 그렇게 해왔던 것이 전통적이었던 방식이고 일반적인 방식이었던 건데, 어느 순간 자기네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다 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싹 바뀌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을 지금 누군가가 심어놓은 겁니다, 교사들한테.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 공화당 주지사의 이 같은 계획은 2021년 6월 부모 권리 장전법에 서명한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선례를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에봇은 텍사스 학부모들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결정을 통제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고, 특히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손쉬운 접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이에 대한 우려는 신속하고 정중하게 전달될 것이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학생이 성적을 반복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도 갖게 될 것이다.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좋지 않으면 다시 시험 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적을 개선하게 하는 문제라든가, 그 수업을 다시 받는 문제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까지도,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해서 뭐 거의 모든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 이거 사실은 상식인데, 이것은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 상식이 아닌 것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 좌경화된 교사들한테 상식이 아닌 게 돼버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 이 법으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기억을 좀 잘 더듬어 보시면은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와가지고 그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부모와 대화 나누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생겨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뜻밖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하죠. 너 그 얘기 어디서 들었니?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은 그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예를 들어 드리자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왔는데 어쩌다가 뭐 같이 엄마 아빠랑 얘기하다가 트럼프 얘기가 나왔다 이거죠.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트럼프에 대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 이겁니다. 뭐 트럼프가 어떻고 저쩌고, 예?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이 나라는 망한다. 나는 그러면 나는 미국 떠날 거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죠. 그럼 네가 트럼프를 어떻게 아느냐? 아니 우리 선생님하고 얘기해봤는데 트럼프가 정말 잘못된 저기를 가지고 있대더라. 야, 그 너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 준 거야. 라고 부모들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선생님 편을 듭니다. 부모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예? 아, 엄마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 아빠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됩니다. 지식을 전수받는 통로가 선생님이라는 존재로부터 지식을 전수받는 통로로 아이들의 마음이 열려 있기 때문에 부모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교사의 가르침을 받는데 더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이 이 아이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이 다 선생님한테 듣는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 혼자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얘기를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예, 기본적으로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권리를 챙겨주는 부분 상당히 중요하기는 한데 이 공화당 쪽에서 이런 노력을 하는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워낙에 세상이 이상해졌기 때문에 법으로라도 이걸 질서를 좀 잡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요한 거는 이 교사들 자체가 학부모들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분위기가 교사들 사이에서 없기 때문에 그거부터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부모의 의사가 이 아이를 내가 가르치는데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부모보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이 아이를 더 잘 알고 있다라는 식으로 착각한 교사들이 자기네 착각 속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 건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 가주어야 이 문제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은 교사의 권리, 학부모의 권리 뭐 이렇게 권리 주장하고 있는 식으로만 가서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